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TV에서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요로결석,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재발한 간암 고주파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질병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심혈관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바른틀리 사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요도를 막아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요폐 등의 문제를 만드는 요로결석. 간단히 말해 콩팥에 돌이 생겨 문제가 되는 병인데요. 이 요로결석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땀 등으로 수분 손실이 많은 게 원인이라는데 이 기사 박세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이 진해지면 결석의 성분인 요산, 칼슘, 인산염의 농도가 높아져 알갱이 형태의 요산 결정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월별 요로결석증 진료 환자 수는 7월에서 9월에 가장 많았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8월에는 43,837명이 요로결석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로결석은 40대 이하의 활동적인 젊은 층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 번 걸리면 절반이 10년 안에 재발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작용하므로 가족 중 요로결석 환자가 있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갈증이 생기면 음료수와 맥주를 자주 찾게 되는데 이는 수분 섭취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이 배출돼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에 청량감을 내는 인산은 요로결석의 주요 성분으로 결석 형성을 촉진합니다. 커피의 경우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켜 갈증을 유발합니다. 흔히 결석이 있거나 아니면은 결석에 대한 치료, 예방 목적으로 맥주를 이제 좀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맥주가 이제 이뇨작용을 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질 것이고 돌이 빠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주장이 되는데 실제로는 뭐 맥주 안에도 뭐 옥살산이라고 결석의 성분 중에 가장 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뇨작용을 유발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은 일종의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맥주 자체가 결석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문가들은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만일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들다면 이온 음료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재발한 미세간암을 고주파열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세계 첫 치료 보고 사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안병원 간암센터 임효근 교수팀은 2012년 1월부터 3년간 간세포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재발한 1cm 미만 미세간암을 고주파열 치료술로 치료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초음파와 MRI의 융합 영상 기법을 적용해 모두 210개인 미세간암의 68.6%에 해당하는 144개 간암을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25개의 간암을 고주파열 치료로 치료한 결과 98.4%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3년 추적 관찰에서 국소 재발률은 7.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결과는 북미 방사선 학회지에 실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휴가철 해외여행자를 위한 지역별 감염병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여행지별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를 방문한 해외여행객 중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2016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홍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전역에서 지금까지도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심혈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메디컬 센터 내과 연구팀은 지역사회 동맥경화 위험 연구에 참여한 성인 남녀 9,139명을 대상으로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립성 저혈압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68%나 높았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홍예지 기자가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턱뼈가 약한 고령자들은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관리만 잘하면 더 편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처음 착용했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앞니 대신 어금니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매일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세척하고 틀니를 빼둘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가 놓아야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삼가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자신문 이호선 기자가 틀니 관리법을 다뤘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입니다. 일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3배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가 145명으로 전주 52명 대비 3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러시아 월드컵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심야의 축구 경기를 관전하느라 수면 리듬을 잃고 고생한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덜어는 그까짓 잠이라며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잘 자는 잠이 한 끼 잘 먹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절반이 밤인 것은 잠이 곧 삶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섭리일지도 모르니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